부동산 경매?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절차입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에서는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경매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첫째, 법원은 경매 절차를 주관하며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둘째,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으로 주로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입니다. 셋째는 채무자입니다. 넷째는 바로 여러분 같은 입찰자입니다. 입찰자는 경쟁을 통해 최적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최고가를 입찰하면 최고가 신고인으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경매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시작은 바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은행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만큼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의 출발점이에요. 채권자,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두 번째, 법원의 경매 절차 개시입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개시합니다.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겠다라고 결정하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문을 채무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도 경매 일정을 공개하죠.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부동산의 위치, 면적, 상태, 권리관계 등 상세한 정보를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이 정보를 보고 투자자들이 입찰을 준비하게 되죠. 세 번째, 입찰자들의 경쟁 입찰입니다. 해당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입찰표와 보증금을 제출해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느냐예요. 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을 써내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 바로 부동산 경매의 묘미입니다. 네 번째, 최고 입찰자의 부동산 낙찰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법원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 즉 최고 입찰자에게 부동산을 낙찰합니다. 낙찰자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부등본에 낙찰자의 이름이 새롭게 등록됩니다. 이제 이 부동산은 낙찰자의 자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의 대금 수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낙찰자로부터 받은 경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되고 부동산은 새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 경매 대금이 채권자에게 줄 돈보다 더 많으면 남은 금액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매매와 경매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매매부터 알아볼게요. 일반 매매는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 소매 시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집을 사는 방식이죠. 매도자는 주변 시세에 맞춰 부동산을 판매하며 매수자는 그 가격을 제값 주고 사게 되죠. 이 과정에서는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명확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경매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부동산 도매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쟁 입찰입니다. 경매에서는 여러 입찰자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제시하죠. 이 덕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잘만 입찰하면 시세 대비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면 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싸게 산 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경매의 큰 매력입니다. 그냥 경매가 좋다고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수원시 원성구의 빌라 경매로 수익률 137%의 물건입니다. 먼저 해당 빌라는 낙찰 금액이 7,312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후에는 취득세와 이전 비용으로 161만 원, 그리고 약간의 수리비로 126만 원이 추가로 소요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 활용입니다. 총 금액 중에서 6,090만 원은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월세로 임대되었으며 보증금 1,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보증금 덕분에 초기 투자금 1,509만 원 중 1,300만 원이 다시 회수되면서 실제로 묶인 돈은 단 209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처럼 보증금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대출 이자 비용이 월 16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월세 40만 원에서 이자를 빼고 남은 금액은 24만 원입니다. 연 288만 원의 순수익을 얻은 거죠. 수익률은 137%로 1년에 원금 이상을 버는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은행 이자는 물론이고 웬만한 투자 상품도 따라오기 어렵죠.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률을 달성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면은 초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입니다. 나는 큰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사례가 좋은 자극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매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물건 검색과 물건 선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경매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온비드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이왕이면은 월세 수요가 받쳐주고 수익이 안정적인 곳, 시세 차이까지 노린다면은 저평가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2단계는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입니다. 물건을 찾았다면 이제 시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 월세 시세까지 모두 확인해야 이 수익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물건은 반드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여 물어봐야 합니다. 3단계는 현장 조사입니다. 시세만 확인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해요. 건물의 상태는 어떤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과 교통, 편의시설은 어떤지,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상황이 어떤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점유 상태는 경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명도가 어려우면 낙찰 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4단계는 수익률 계산과 낙찰가 선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률 계산입니다. 예상 월세 수익과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고려해 순수익을 계산하세요. 초기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이 최소 2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찰가를 정할 때는 감정가에 현혹되지 말고 시세와 투자 목표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높게 쓰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너무 낮게 쓰면 낙찰받기 어렵죠. 5단계는 낙찰과 대금 납부입니다. 입찰서 제출 후 기다리면 법원이 최고가 입찰자를 발표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죠. 이때 대출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등록됩니다. 이제 이 부동산은 내 자산이 되는 거죠. 6단계는 명도와 수리입니다. 부동산을 인수한 후에는 명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합의해 이사를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죠.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간단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작은 수리만으로도 임대료와 매매가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7단계는 전월세 계약 또는 매매 또는 내 집 마련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전세 계약을 하면 초기 투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거주하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개념과 기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경매 절차와 입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첫 낙찰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